폐 문제가 많이 진행이 돼서 문제가 되면 폐에 열이 많이 차거나 물이 차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혈이 다 위로 몰려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을 잘 못 걷거나 힘이 빠져갖고 이 종종 걸음을 걷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경우에 위에 몰려있는 폐의 열과 수기를 가라앉혀주면 걷기가 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폐병 환자들이 걸음걸이가 힘들 때 위벽 증상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담배 피우면 종아리가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기질적인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폐암 환자가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종아리 땡긴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잘 됐습니다. 그것도. 폐 이론 강의할 때도 그 복합병리 12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염이랑 감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 병리에서는 감기 증상이나 비염 증상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거를 숙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하기 쉽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폐 질환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환자군은 폐 열을 환자군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폐 양호 환자도 뭐 시간이 좀 걸리면 좋아지긴 하지만 약을 썼을 때 혹은 침을 놨을 때 와 진짜 좋아진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환자군, 혹은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 해열제를 계속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무지 많은데 그런 환자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폐 열을 환자군을 가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제로 사한다. 어제로 사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어제로 사하면서 태연을 보한다. 이게 뭐냐면 체열이 높으면서 감기 걸리면 고열경향으로 가거나 폐렴이 되는 아이들인데 감기 자꾸 걸리는 애들. 우리 애는 열감기가 계속 걸려요. 근데 감기 걸리는 이유가 열을 플러스 기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환자분한테는 일단 첫 번째 확인하실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고열 경향으로 38도, 39도 이상으로 넘어가서 입원하는 경력이 많지 않은지. 물론 어른 같은 경우도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꽤 있죠. 그리고 평소에 찬물을 좋아하고 따뜻한 거 싫어하고 더위 많이 타고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또 감기에 계속 걸린다 이거죠. 감기에 뭐 한 달에 보름은 감기 걸렸다가 좀 나을 듯 해서 한두 주 지나다 또 감기 걸리고 또 감기 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폐열에 기여인 환자군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이 어제도 거절을 하면서 태연태백을 보호하는 침처방을 써도 상당히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폐에 열을 내리면서 폐기를 보충하는 약을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백호탕에 보충액기탕 이런 류죠. 이 석고와 지모와 황금 이런 류를 쓰면서 항기인 삼백 조혈 감초 이런 류를 쓰면 거진 다 해결이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자분은 태연태백을 사한다. 이건 뭡니까? 열담이죠, 열담. 열담이 많이 생기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눈곱이 많이 끼는데 딱딱해지겠죠. 그리고 누런 콧물이 생기면서 마르거나 비습한 사람은 누런 콧물이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가래가 계속 껴있는 경우, 코딱지가 자주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감기 걸리는데 열 많이 나고 콧물, 가래 이런 게 계속 찔찔찔 난다. 이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열담액이라는 쪽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에 열을 내리는 석고지모 황금이 제일 중요한데 거담제를 열담액이라는 약을 쓰셔야 돼요. 열담액이라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류가 척택을 보한다. 폐에 열이 있으면서 음호로 진행되는 환자분이 꽤 있습니다. 그럼 이 폐음호 증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코와 입이 마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피부도 건조하지만 코와 입이 바짝 말라서 숨쉬기가 불편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환자들이 속쓰림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폐열과 폐음호. 이런 환자들이 자은강화탕 주면 잘 안 나요. 열 내리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환자군이 척택을 사한다. 가장 드라마틱한 환자군. 다른 일체의 치료로 전혀 효과를 못 보는데 이런 치료를 해야지만 효과를 보는 환자군이 폐열과 역기와 수기를 동반한 환자군이 그렇습니다. 고열경향을 나타내면서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재채기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서 심해지면 얼굴이 붓거나 콧물이 줄줄줄 나오거나 가래침 계속 뱉어야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환자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체열이 높으냐 낮으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가 돼서 세 가지 병리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한 병리 두 개를 위주로 한 다음에 그거 위주로 치료하면서 나머지는 보면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제를 보한다 하면 이제 한혈편차가 반대인 경우로 보시면 되죠. 추위를 많이 타고 찬물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힘들어서 자기는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운이 없으면 이게 전형적인 후세방 환자분이에요. 이 보증기탄 계열의 온열제를 쓰는 대표적인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체열이 낮은 사람이 담음이 있으면 한담이죠. 한담. 이것도 후세방에서 거의 다 커버를 하죠. 한담. 반화, 창출, 백지 이런 류 약 쓰는 게 그런 류 환자군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소총용탕도 이 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소부를 보하고 태연태백을 사한다 이러면 소총용탕 쓰는 것처럼 반화 건강을 써서 원양을 해주고 개지생강 세진을 써서 발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쓰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어제를 보하면서 척택을 보한다가 폐양어, 폐음어 삐쩍 마른 사람인데 건조하면서 추위를 많이 타고 찬 거 먹으면 힘들다 이런 환자군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몸이 차갑기 때문에 폐 선발작용과 숙광작용이 무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문제가 되면 이 기침을 많이 하거나 속에 열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환자군이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붓기도 하고 기침도 많이 하고 문제가 생기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열이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찬물을 못 먹는 따뜻한 물 먹어야 되고 열은 막 나는데 추위를 타는 류의 환자군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환자군이 아직도. 이러면 벌써 8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기타 남은 건 이제 한혈편차가 없는 환자군. 한혈편차가 없는 환자군은 이제 태연을 보하면서 척택을 보한다, 사한다가 되죠. 이 제일 쉬운 환자군입니다. 폐기호 환자. 폐기호 환자인데 폐음호를 겸하고 있냐, 약간의 부정경향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속이 나온 오풍잔, 뭐 입맛 없고 손 나른하고 찬바람 쐬면 힘들어하고 에어컨 바람도 싫고 말 많이 하면 피곤하고 이런 애들이 건조성 경향을 나타내면 보존혈기탕에 자은강 같은 합성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거나 혹은 이런 애들이 약간 붓는 경향을 보이면서 콧물이 찔찔 나거나 이러면 그냥 보존혈기탕에 오름산화병 이런 것도 잘 들어요. 폐기화하면서 약간의 부정 경향이나 천증이 있는 환자군을 연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연을 사하면서 마찬가지로 척퇴근곡을 보사한다. 그리고 이제 담음이 있는 환자군인데 폐음어를 겸하고 있다 이러면 조담 환자군이 되죠. 이거 좀 어려운 환자군입니다. 조담 환자군은 보험을 하면서 담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의 낫지가 않아요. 특히나 보험하는 거 없이 담음 치료를 하면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숨쉬기 힘든 걸 주요하게 호소하는 환자군인데 확인해 보니까 가래라든지 콧물 이런 게 있긴 한데 약간 마른 콧물, 가래 이런 거고 양이 많지 않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제 보험제 없이 거담제 위주의 약을 쓰면 막 무지무지 힘들어요. 숨쉬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밤에 잠 못 잔다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을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담 환자군입니다. 조담 환자군. 그 다음에 담음이 있으면서 숙이나 천증이 있는 환자군. 이것도 굉장히 많죠. 목에 가래가 껴있으면서 기침이 계속 나는 환자. 그 다음에 가래가 있으면서 기침 많이 하고 붓는 류의 환자들. 이런 경우의 수를 나눠서 연상을 하시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뭐를 중심으로 12개 중에서 볼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치료하실 수 있다 이거죠. 감기와 비염을 잘 치료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명확하면서도 효과를, 피드백을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 틀렸을 때 방향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